예, 오늘 1-54번 보겠습니다. 네, 공공직업정보의 일반적인 특성에 해당하는 것은 이렇게 돼 있죠. 이제 요거는 뭐가 있냐? 공공직업정보와 민간직업정보가 있습니다. 여기 있죠. 공공직업정보와 민간직업정보를 이렇게 정부의 그 출처라고 보면 됩니다. 출처가 두 가지가 있다. 그런데 요 문제는 말이죠. 한 문제씩 평균적으로 나온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 그러니까 이거는 직업정보에서 한 문제씩은 나옵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나올 게 뻔하거든요. 예, 그러면은 민간직업정보와 공공직업정보에 대해 가지고 꼭 나오니까 모든 걸 다 우리가 해결하기 위해 가지고 조금 볼게요. 우리가 민간 공공 다 우리가 기억할 필요는 없거든요. 그 민간은 다시 말하면 개인이 만든 거, 공공은 국가 단체라든가 이런 데입니다. 뭐 공공직업정보의 대표적인 그 출처는 아무래도 고용24 아니면 지자체 정부 그 홈페이지라든가 고용노동부라든가 이런 등등에 있는 이런 정보, 그다음 여러 가지 경제 동향, 뭐 이런 것 등은 전부 다 공공 그 기관에서 하는 겁니다. 공공기관은 엄격하지요. 그러나 민간은 어떻게 되느냐면은 구속을 하면 안 되겠죠. 민간인을 구속하면은 곤란하죠. 그래서 민간은 자유에 대해서 제한을 두지 않는다. 요게 키워드입니다. 민간 직업 정보에 대한 키워드예요. 요걸 기억하시면 돼요. 항상 여러분들 자유 제한, 민간 직업 정보는 자유를 제한하면 곤란하다. 그래서 민간 직업 정보는 뭐냐면 이 자율적입니다. 자율적. 누가 시켜서 하는 게 아니고 물론 영리 목적으로 자율적으로 합니다. 자율적이라고도 하고 또는 주관적이라고 하고 주관적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럼 공공직업정보는 어떻게 되느냐? 이 반대거든요. 공공직업정보는 임의로 자율적으로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어디까지나 이걸 객관적으로 해야 돼요. 객관적. 아주 객관적. 즉 냉정하게 이렇게 정보를 올려야 됩니다. 공공직업정보에 예를 들어서 찌라시 같은 이런 정보, 뭐 막 범람하는 유튜브 정보 이런 거 올리면 안 되겠죠. 네. 그러니까 공공방송과 예를 들어서 유튜브 개인 방송 이런 거 차이도 여기에 해당이 된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민간 정보는 자율적이면서 주관적이면서 또 뭐가 있냐면은 유료입니다. 민간 직업 정보는 그 정보를 사용하려고 하면은 돈을 내야 돼요. 왜? 이 사람들이 민간 직업 정보를 생산하는 사람은 직업이란 말이에요. 먹고 살아야 되니까 봉사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은 유료입니다. 유료. 그러나 공공직업 정보는 반대예요. 무료입니다. 왜 그럴까요? 이건 공무원이에요. 급여를 받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따로 유료가 아니라도 되지요. 그러니까 유료와 무료의 차이입니다. 그 다음에 민간 직업 정보는 아무래도 민간이 하다 보니까 뭐 한 사람 또는 뭐 5, 6명 뭐 팀을 이루어서 이렇게 만든다 하더라도 뭐냐면 정보의 그 범위가 제한적입니다. 제한적. 모든 정보 그 방대한 정보를 다 취급할 수는 없지요. 예. 그런데 이제 공공직업 정보는 어떻습니까? 모든 그 해당 공무원들이 다 동원돼서 통합도 하고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이 공공직업정보는 아주 폭이 넓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폭이 넓다는 말을 포괄적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죠. 그러니까 민간직업정보와 공공직업정보는 이렇게 뭐냐면은 반대입니다. 반대. 그러니까 민간직업정보는 우리가 하는 한시적입니다. 인기가 없으면 어떻게 합니까? 그 정보를 삭제를 해버립니다. 내놓고 새로운 정보를 올리거든요. 그러니까 민간직업정보는 뭐 제때 쓰지 않으면은 어떻게 해요? 다운을 못 받을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런데 공공직업정보는 어떻습니까? 한번 올려놓은 거는 계속 있습니다. 예, 계속 지속.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큐넷에 보면 직업상담사 뭐 합격 그 현황 뭐 이런 것도 보면은 이거는 아주 옛날부터 쭉 다 있거든요. 이게 지속적이에요. 네, 공공직업정보는. 그러니까 한시적이냐 지속적이냐 여기에 차이가 있다. 자, 이러한 내용을 이해를 하셨으면은 자, 우리가 여기서 이 문제를 혼돈하지 않고 풀 수 있는 문제는 자유 제한이 뭐냐면 키워드가 된다. 힌트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유 제한. 민간인 자유를 제한하면 안 돼. 이래서 그 반대가 뭐냐면은 공공직업정보에 해당이 됩니다. 그럼 요걸 가지고 이제 문제를 한번 볼게요. 공공직업정보의 일반적인 특성. 자, 필요한 시기에 최대한 활용되도록 한시적으로 신속하게 생산 제공된다. 자유제한, 이거는 공공입니까? 민간입니까? 민간이죠. 그러니까 이건 틀렸다. 이건 아니죠. 해당하지 않죠. 특정 분야 및 대상에 국한되지 않고 전체 산업의 직종을 대상으로 전체 산업. 이게 바로 뭡니까? 민간 직업 정보는 제한적인데 공공 직업 정보는 어떻게 해요? 포괄적이다. 전체 산업이죠. 이게. 그러니까 이건 맞죠. 그렇죠? 네. 이게 어려운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한번 익혀 놓으면은 이건 뭐 그냥 5점을 그냥 줍는다 이렇게 보너스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3번 정보 생산자의 임의적 기준에 따라 관심이나 흥미를 유도할 수 있도록 해당 직업을 분류한다. 임의적이라고 하면 자율적 주관적이 되겠죠. 이건 뭐가 될까요? 민간 직업 정보가 되겠죠. 유료로 제공된다. 이거 역시 민간이 되겠죠. 그래서 공공직업정보의 특성에 해당되는 것은 2번이 되겠습니다. 특정 분야 및 대상에 국한되지 않고 전체 산업의 직종을 대상한다. 이게 이제 맞는 게. 그러니까 이렇게 자유 제한을 기억해 놓으시면은 어렵지가 않습니다. 이런 문제 나오면은 꼭 놓치지 마시고 이런 문제는 안 틀리는 게 좋아요. 55번입니다. 직업정보를 사용하는 목적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 직업정보를 사용하는 목적. 그냥 이거 상식적으로 판단을 하시면 됩니다. 직업정보를 통해 근로 생애를 설계할 수 있죠. 정보를 알아야 미래 설계가 가능합니다. 2번 직업정보를 통해 전에 알지 못했던 직업세계와 직업 비전에 대해 인식을 할 수 있다. 그렇죠. 정보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직업정보를 통해 과거의 직업 탐색, 은퇴 후 취미 활동 등에 필요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 여기에서 우리가 중요한 걸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이 직업정보에서 과거 나오면 땡입니다. 아시겠죠? 과거 나오면. 직업정보의 과거는 이게 과거에 사용하기 위해서 쓰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직업정보 과거가 아니에요. 현재와 미래입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이거는 이렇게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직업정보에서 과거 나오면 땡입니다. 그런데 뒤에 거는 맞아요. 은퇴 후 취미 활동 등에 필요한 정보도 얻을 수 있습니다. 은퇴 후. 근데 문제는 과거의 직업 선택. 과거는 땡이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지요. 56번입니다.
국가 직업훈련에 관한 정보를 검색할 수 있는 정보망은, 네, 직업훈련은 앞에서도 한번 다뤘죠. 나왔죠. 훈련을 관리를 하고 이렇게 하는 게 뭡니까? 훈련 HR 한국산업인력공단이죠. HRD 넷이 되겠습니다. 뭐 HRD 넷이 어떻게 해요? 뭐 이 관련된 문제가 두 문제나 나왔네요. 요 앞에서 한번 했는 문제입니다. 번호를 내가 여기 안 적어놨을 건데. 자, 1-57번입니다. 워크넷의 청소년 대상, 워크넷인 거, 이걸 고친다는 게, 고용24입니다. 고용24. 이거 정정해서 다시 카페에 올리도록 할게요. 그렇게 알면 되지만은, 이건 워크넷 쭉 내가 바꾸려고 했는데, 요건 내가, 발견을 못하고 넘어갔습니다. 워크넷 고용24. 청소년 대상 심리검사의 종류 중 지필 방법으로 실시할 수 없는 것을 했습니다. 지필 방법이라고 하는 종이에 하는 거예요. 종이로 지필. 실시할 수 없는 것은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보면 1, 2, 3, 4가 다 있어요. 청소년 직업 흥미검사, 고교계열 흥미검사, 고등학생 적성검사, 청소년 진로 발달검사. 이 고용24에 들어가면 무료로 다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는 요거는 조금 뭐냐면은 답을 외우는 게 좋을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청소년 직업 흥미 검사, 고등학생 적성 검사, 청소년 진로 발달 검사, 요거는 어떻게 되냐면 인터넷으로도 할 수가 있고요. 이걸 필력을 해서 지필로도 할 수 있습니다. 둘 다 해요. 그런데 이번에 고교 계열 흥미 검사는 이거는 지필 종이로는 안 됩니다. 오직 뭐냐면 인터넷으로만 해야 됩니다. 고용24에서 지필 방법으로 이렇게 할 수 없는 게 이렇게 돼요. 사실상 이게 보면은 고교계열 흥미검사는 일본의 직업 흥미검사하고 좀 달라. 여기는 진로라든가 학과라든가 여러 가지 검사 항목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지필로 하는 게 아니고 요거는 인터넷으로만 이거는 가능하다. 이렇게 해서 57번은 답을 기억해 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설명은 뭐 생략을 하고요. 58번입니다. 2019년 한국 직업전망의 직업별 일자리 전망 결과에서 다소 증가로 전망되지 않는 것으로 냈습니다. 우리가 한국 직업전망이라고 하는 그 사이트가 있습니다. 직업전망.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직업전망은 5개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뭐냐면은 오른쪽에 정가가 있고 그다음 감소가 있고 그 가운데 뭐냐면 여기에 뭐가 있냐면 다소 감소가 있고 다소 증가가 있고 여기에는 뭐 가운데 유지가 있습니다. 이렇게 5개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일단은 알아놓으면 여기 또 뒤에 문제 풀 때 도움이 됩니다. 한국 직업전망, 직업별 일자리 전망은 몇 가지로 분류가 된다? 이렇게 나오면 몇 개가 될까요? 5개가 되죠. 감소, 다소 감소, 유지, 다소 증가, 증가. 이렇게 5개로 분류가 됩니다. 그러면은 여기에는 이것도 역시 답을 우리가 기억을 해줘야 됩니다. 이게 앞으로 또 나오면은 이게 하늘과 바다입니다. 하늘과 바다. 하늘은 뭐냐면은 하늘과 바다를 해주세요. 하늘과 바다. 하늘은 이제 항공 조종사입니다. 조종사. 그 다음에 이게 이제 물론 이건 나올 확률은 희박합니다. 2019년도 결과고. 그 다음에 바다도 자꾸 여러 가지로 고기가 잘 안 잡히죠. 그래서 바다는 어업입니다. 그래서 조종사와 어업이 나오면은
앞으로 요게 이제 답으로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나오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하늘에 있는 게 뭡니까? 항공기 조종사. 만약 이게 아니고 어업이 나오면 이제 어업이 이제 되겠습니다. 하늘과 바다, 이거는 다소 증가가 전망되지 않습니다. 그냥 유지나 이쪽에 뭐냐면은 감소 쪽으로 이렇게 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똑똑한 문제니까 기억해야 될, 외워야 될 것이죠. 그 다음 59번입니다. 워크넷에서 제공하는 학과 정보 중 자연계열에 해당하는 학과는 자연계열. 이것도 나옵니다. 워크넷, 이것도 역시, 이것도 고용24로. 네. 한꺼번에 내가 찾아서 다 바꿔놔야 되겠네. 따로따로 바꿀 게 아니고. 네, 좋습니다. 고용24에서 제공하는 학과 정보 중 자연계열에 해당하는 학과는 뭘까요? 도시공학과 아니죠. 지능로봇과. 섬유 아니죠. 바이오산업공학과. 네, 바이오산업. 요게 이제 자연계열에 해당됩니다. 요거는 한번 익히면은 잘 안 틀리는 문제입니다. 학과나 계열 문제도 이렇게 자주 나옵니다. 해당 문제가 나올 때 그때 또 세부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자, 직업정보는 마지막 문제입니다. 국가기술 자격 종목과 해당 직무 분야 연결이 옳지 않은 것은 되어 있습니다. 여기다 한번 풀면은 돼요. 임상심의사 1, 2급은 보건의료에 해당이 되죠. 텔레마케팅 관리사 경영회계 사무. 그럴까요? 이게 경영회계 사무일까요? 그럼 텔레마케팅 어떻게 해요? 이 전화 많이 받아보죠. 이건 뭘까요? 판매죠. 판매 영업이죠. 그죠? 여기 그런데 텔레마케팅 하면서 경영회계 사무 본다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이거는 판매나 영업에 해당이 되니까 이거는 맞지가 않습니다. 직업상담사 1급은 사회복지 종교에 해당이 되고요. 의료산업기사는 농림업이 되니까 맞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직업 정보로는 일단 여기서